오늘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평양에 울려 퍼진 핵무력 강화 구호와 함께 북한은 거의 매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거나 밤중에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과연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특수부대입니다. 북한은 무려 20만 명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미군의 특수부대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숫자이며 냉전 시기 소련의 스페츠나츠가 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중 대부분이 일반 보병 수준의 경보병으로 평가받고 있죠. 무엇보다 특수부대 한 명을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20만 명을 모두 특수부대급으로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유리를 밟고 다니거나 칼 던지기를 하는 등 차력쇼에 가까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훈련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유리밭을 장시간 걸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그저 선전용 영상에 불과할 뿐이죠. 실제 미군 특수부대라면 유리밭을 피해가거나 아예 방탄군화를 신고 뛰어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특전사는 400km를 일주일 내에 답하하는 천리행군 같은 실전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훈련으로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 특전사는 최신 장비와 과학화된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의 가장 큰 약점은 후방 침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10만 명을 한 번에 침투시키려면 미군의 와스프급 상륙함 50척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미군도 상륙함과 양륙함을 모두 합쳐 30여 척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주장은 그저 허구에 불과하죠.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디데이에 상륙한 연합군이 9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군들이 상륙할 때 쓰는 공기부양 정도 한 번에 5천 명 정도밖에 수송할 수 없는데요. 이마저도 모함이 필요하고 이는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어 우리 해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1998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도 북한의 잠수정은 우리 군의 경계망에 발각되어 도주하다 격침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며 장사정포를 과시해왔는데요. 1994년 3월 남북실무대표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이후 북한은 이를 주요 협박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170mm 자행포와 240mm 방사포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170mm 곡산형 자주포의 위력은 우리 군의 105mm 견인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한 것으로 평가되죠. 이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포신 2개를 용접하여 연장하는 등 무리한 개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척이라는 간단한 장치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북한군 스스로도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수동으로 장전해야 해서 5분에 2발 정도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것도 큰 약점입니다. 더구나 발사 준비와 이동에만 30분이 소요되고 장전과 발사 이전 사격 위치에 포를 두기까지 30분이 더 걸려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죠. 반면 우리 군의 K9 자주포는 처음 3분간 분당 6발, 이후 분당 2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방열 과정이 대폭 단축되었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발사 속도가 월등히 빠르죠.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은 170여 발을 발사했지만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이 사망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국군은 포 사격 훈련 중이라 바로 쏠 수 있는 포탄이 없었고 K9의 절반이 기능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북한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은 우리 군의 화력 우위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게다가 북한의 장사정포는 서울 북쪽의 북한산으로 인해 포탄이 떨어지는 각도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포가 갱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허점이 많죠. 갱도에서 포를 발사하려면 일정 시간 동안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우리 군의 정밀 유도무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70에서 100대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구형이고 그마저도 연료난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죠. 이 중 대다수는 1,500톤도 안 되는 소형 잠수정으로 10시간 이내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바다의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엔진 소음도 매우 커서 우리 군의 음파 탐지기에 쉽게 노출되죠. 천안함 피격 이후 우리 해군은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에는 최신 대잠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AW159, MH60R, P8A 등 최신 대잠 헬기와 초계기들을 도입하면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시에는 미7함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북한 잠수함은 큰 위협이 되기 어렵죠. 북한의 잠수함 기지들은 우리 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전쟁 발발 시 곧바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생방 무기입니다. 북한은 2,500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해구산이 발동될 수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시리아가 2017년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례는 북한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생물학 무기의 경우 북한군 탈북자들에게서 천연두 항체가 발견되어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 역시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해 생물학 무기 보관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죠. 오히려 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방역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생물학 무기의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전도 중요한 비대칭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약 1,0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운용하며 민간의 우수한 IT 인프라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중국 IP를 통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죠. 이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해외기지를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 해킹, 가상화폐 탈취, 군사기밀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디도스 사태, 2016년 국방부 해킹 사건, 2017년 작게 5015 유출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특히 2016년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백신 중계 서버에 악성 코드가 유입되었고 국방망 내부 인트라넷에서도 같은 악성 코드가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군의 각 통신망은 모두 분리되어 있어 인트라넷이 뚫려도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전술망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행정용과 작전지휘용이 통합되어 있어 오히려 북한의 내부망이 뚫릴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죠.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군 또한 북한에게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약 1,000여 명의 정예 인력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북한이 새로운 위협수단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2021년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선외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2형 시험 발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천궁, 천궁2, 패트리어트, 사드 등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을 기존 1700기에서 2017년까지 2000기를 추가 생산해 개전 24시간 내 북한 장사정포의 70에서 90%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정리하자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과대포장된 면이 많고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11과 화성11라 같은 신형 전술유도탄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